(100년) 그 굴곡졌던 시간들을 되감으면 일제강점기의 간포를 만나게 됩니다. 1920년대 조선 총독부는 주요 항구들을 개항과 지정항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습니다. 간포항은 1923년엔 세관 지정항, 1925년엔 총독부 지정항이 되면서 근대적 어항으로 개발됐습니다. (1923년에)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 일본의 제국의 영내에 있는 뭐 사할린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남양군도라든지 뭐 이런 곳까지도 교역을 하는 그런 항구다. 그 다음에 어항으로서도 굉장히 규모가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25년에 다시 지정항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정항은 국가 어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어항이고, 이제 국가적인 총독부이긴 하지만 총독부의 어항 정책, 항만 정책 이런 데서 중요한 거점이 되는 항구다, 그런 뜻이겠죠. 일제 강점기 경주의 중심지에서 보자면 간포는 첩첩 산을 넘어야 닿는 지역이었고, 조선 총독부가 조사에 작성한 지지조서를 봐도 1914년 간포리는 660여 명이 사는 그저 평범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일본어선과 어부들이 간포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즉, 지정항이 되기 전부터 일본은 간포를 탐냈던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연안에 이제 어장 경쟁, 업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져가지고 어장이 되게 황폐해지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동해안은 굉장히 중요한 어장이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가깝잖아요, 제일. 1910년경이면 간포 같은 경우에 또 자연 조건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 거점 어항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가 직접 측량해 만든 지도에도 간포의 주요 시설들과 함께 항구 개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간포항의 존재가 작은 어촌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운 건데요. 특히 난방파제 건설과 그 뒤 진행된 확충공사는 간포 역사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간포항의 공사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 저금이 8,500원이나 되고 간포 일대 경기가 활기를 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동해안의 크고 작은 포구들 가운데 일제가 간포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포의 역사 자료를 찾는 일을 해온 서삼란 씨. 그녀도 이 부분에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배를 갖다 대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어가지고, 거기 이 앞에 앞바다에 보면은 큰 바위돌이 많으니까 암초가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돌을 폭발을 시켜가 드러내고 일정한 깊이의 항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간포를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천혜의 조건이다. 여기에 지형적으로 봤을 때 1년 내내 좋은 해산물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시 어족 자원이 고갈된 일본 바다와는 달리 간포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화수분 같은 수산 자원을 자랑했습니다.